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공작이었다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 대신에 무슨 약이나 그런 걸 만들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김민준 씨. 어, 그 니콜라스 공작은 그 액자 속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제가 니콜라스 공작이었으면 액자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도 액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많은 걸 소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준이. 어, 69페이지에 그 파마를 하고 중화제를 바른다고 하는데 만약에 파마를 하고 중화제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 제 생각을 먼저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중화제는 파괴된 단백질을 다시 뭉치게 해주는데 머리카락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중화제를 바르지 않으면 단백질이 계속 그냥 파괴되어 있으니까 뭔가 머리카락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 정사로 씨? 제 생각에도 여기에서 단백질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 단백질이 점점 없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이야? 화학, 화학이 뭐야? 음, 화학이 뭐야? 서로, 민준이. 음, 어, 25초. 여러 물질을 섞어 물질 반응을 알아내는 학문, 또 그 전에. 물질을 물질이 이루는 이루, 성분을 알아내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알아내고, 여러 물질을 섞어 물질의 반응을 알아내는 학문.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뭐야? 반복된 단어가. 아, 물질,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성분을 분석해 본다던가 아니면 물질들을 이렇게 섞어서 화합물, 혼합물 섞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들이 바로 화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학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야? 화학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을 갖고 얘기한다면 많은 물건이 화학으로 만들어,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여기서 비노나 음. 핵폭탄, 음. 그리고 뭐, 음, 지금 민준이가 입고 있는 옷 화학과 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그 화학 섬유로 만들었다는 거야. 민준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어? 자, 그다음에 민준이가 오늘 머리 감을 때 썼던 뭐? 샴푸. 샴푸, 이것도 다 뭐라는 거야? 화학, 화학. 물질이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먹는 음식들도 화학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 있어요. 먹는 음식들도 버터, 마가린 뭐 이런 것들도 다
화학과 관계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화학이라는 것들을 이 화학이라는 것들이 연구한 덕분에 우리 생활들이 많이 이렇게 편리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화학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리니 화학이니 뭐 천문학이니 생물학이니 지구과학이니 해서 과학의 여러 가지 자연과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화학은 물질의 성질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32쪽에 보면 겉보기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겉보기 성질. 겉보기 성질은 뭘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데? 맛이나 냄새, 촉감이나 빛깔 따위로 어떤 물질이, 눈으로 알 수 있는 성질. 그래서 겉보기 성질. 그럼 왜 하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할까? 왜 어, 이름이 겉보기 성질 같아? 눈으로 눈은, 안을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겉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성질.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오감. 오감이 뭐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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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 청각, 후각, 어?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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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각, 미각, 촉각. 촉각, 우리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러한 오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겉보기 성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맛, 맛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뭐와 뭐? 음, 33쪽 예대로 보니까 소금과 설탕. 소금과 설탕, 뭐 짠맛이 나면 이거 소금이구나, 단맛이 나면 이거 설탕이구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깔로 금, 은, 금속인데 노란 금속이다, 누런 금속이다 그러면 이게 금인가 보다. 그 다음에 하얀 금속이다 그러면 은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감, 유리, 나무, 어, 유리는 매끌매끌하고 나무는 거칠거칠하다. 거칠, 냄새, 아세트산, 에스테르. 아세트산 시큼한 냄새가 나고 에스테르는 뭐야? 과일 냄새가 과일, 나고 그 냄새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빠진 게 뭐야? 어, 후각, 맛, 후각. 후각은 냄새잖아. 냄새 나구나. 아, 청각, 촉각. 촉각이 나왔잖아. 유리하고 나무, 촉각 나왔고, 빛깔, 시각 나왔고, 맛, 미각 나왔고, 뭐만 안 나왔어? 청각. 촉각. 그래서 우리가 뭐 소리를 들어봐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면,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물질의 겉보기 성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는 겉보기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특성도 있다는 거야. 어떤 거? 33쪽 보니까 녹는 음, 점, 어느 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어느 점, 점, 끓는 점, 끓는 용해도. 용의 자, 녹는 점은 뭐야? 언제 물질이 녹는 고체가 뭐가 되는 거? 액체가 액체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 다음에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액체가 그렇지 거. 거꾸로지. 녹는 점은 거꾸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그래.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우리가 끓는다 해서 끓는 점이라고 해. 용해도는 용해된 이게 용해도는 뭐야? 용해도. 용해되는 정도. 용해되는 정도. 용해가 뭔데? 그 물질이 음. 녹는 되는 거? 섞 섞이는 거 아주 작은 아, 용해라는 건 보통 어떤 물질이 액체에 얼마나 잘 뭐 하는지 녹는 섞이는 녹는지. 녹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액체에 얼마나 녹는지, 빨리 녹는지, 얼마나 많이 녹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쪽에 혼합물이라는 게 나와. 혼합물. 자, 혼합물은 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보고 혼합물. 안 섞여 있으면 그 각각을 뭐라 불러? 순물질. 순물질. 순물질이고 순물질들이 모여서 섞여 있으면
그게 바로 뭐? 혼합물. 혼합물. 근데 우리가 혼합물이라는 게 있고 혼합물이라는 거 말고 비슷한 말 혹시 또 뭐 있는 거 혹시 알아? 어, 혼합물 말고 비슷한 낱말. 잘 몰라? 어, 네. 네. 어, 화합물 들어봤어? 네. 아, 들어본 거. 혼합물하고 화합물하고 혹시 차이를 알아? 같은 점과 차이점. 음, 알아 몰라? 혼합물은 아, 혼합물은 그 물질과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서 섞여 있는 거고, 아, 화합물은 성질이 바뀌면서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렇지. 우리 서로가 아주 잘하고 있네. 자, 혼합물은 순물질이 자신의 뭐? 성질을 뭐한 성질 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유지하는 상태. 아, 섞여만 있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혼합물 우리가 걸러내면 순물질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화합물은 순물질이 자신의 성질을 뭐 하는 거야? 변, 잃어버린 잃고 일, 새로운 물질로 뭐 하는 거? 바뀌는 거. 변화, 만들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화합물.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과 화합물의 어떤 그러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을 이렇게 분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들 중에 거름법이라는 게 있다. 거름법. 거름법은 뭐래? 거름 종이로, 거름종이로 뭐? 물은 거름 종이를 빠져나가겠지만, 음, 흙처럼 입자가 큰 것은 거름 종이를 못 빠져나가서 거름 종이 위에 남아서 분리되는 결국은 거름법은 뭘 가지고 저기 하는 거야? 입자의 뭘 차이? 크기, 기 차이. 굵기 아, 차이를 뭐해서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이걸 보고 우리가 거름법이다라고 거름,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라고 혹시 알아? 채? 구멍 이렇게 뽕뽕 뚫리는 채. 그 채의 네. 구멍이 작으냐 아니면 뭐하냐? 크냐에 크, 따라서 걸러지는 것이 있고 안 걸러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거름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방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거름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두 커피 우리가 내려 마신다라고 할 때, 그 알갱이다 이런 것들은 뭐야, 그게 남아 있는 거고 그 녹은 것만 이렇게 원두 커피만 이렇게 내려 먹는 어떤 그런 것도 일종의 거름법을 활용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름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다고? 증발법, 증발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발법은 뭐야? 신발 증발, 증발법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증발법이야? 소금물을 끓여서 물은 세정리가 돼서 증발하지만 소금은 그대로 남는 결국 뭘 통해서? 끓여서. 끓는 중,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거야. 즉 모든 물질이 끓는 점이 서로 뭐 하더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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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얘기야. 근데 소금은 100도씨에서 뭐해? 안 끓어. 안, 액체가 안 돼. 기체가 안 돼. 그러니까는 소금물에서 끓이면 물은 100도씨가 되면 뭐 기체가 돼서 물, 날아가잖아. 기체에서 날아가면 거기는 뭐가 남는다는 거야? 소금만 남게 돼. 소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발법,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결국 우리가 그런 증발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쪽 보겠습니다. 자, 45쪽에 보면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어, 기초? 어? 45쪽에
알려준 게 뭐야? 화학, 기호, 화학기호. 우리가 보통 원소기호라고 말하는 것들이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기호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 요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화학 공부하기가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소기호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건 외워야 돼. 외우는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그냥 무턱대고 막 달달달, 우리 구구단 외우도 달달달 외우는 방법이 있어. 또 하나의 방법은 자주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원소기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1번 뭐 보여? 안 보여? 물. 물, 네, 물은 뭐? H2, H2. H2라는 게 뭐야? 그거 물, 수소 몇 개와 두 개. 수소 2개와 H5가 물, 산소 산소, 산소 하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온소기호 돼갖고 H가 뭐? 수소. 수소, HE가 헬륨, 헬륨. 그다음에 LI가 데, 리튬. 리튬, E가 뭐 베릴륨. B가 불소. C가 탄소. N이 질소. O가 산소. F가 플루오린. NE가 네온. NA가 나트륨. MG가 마그네슘. AL이 알루미늄. SI가 규소. P가 인. S가 황. CI가 염소. AR이 아르곤. K가 칼륨. CA가 칼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AU가 금. 그다음에 아까 CU 나왔었나? CU가 구리. 그다음에 PT, PT가 백금. PT가 백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어떤 요게 이제 단일 성분이고, 이것들이 다시 뭐해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물인이 이산화탄소니 이렇게 쭉 이렇게 뭐야 여러 가지 산화마그네슘까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소 기호를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든 여러분들이 맘 먹고 외워야 돼. 자주 들여다 봐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소 기호인데 여기서 아까 CO2, 뭐 H2 나왔는데, 물은 수소와 산소 원자로 되어 있고, 뭐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모이면 물이라는 분자가 된다고 했는데, 자, 원자와 분자의 차이. 원자는 뭐야? 물질을 원자는 이룬 물질을,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물질을 부르고 물질, 원자를 원자. 반면에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물질의 특성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럼 원자하고 분자의 차이가 뭐야? 어,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고,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뭐한 거? 작은 거. 가장 그걸 작은 뭐라 한다? 물 분자라고. 분자. 근데 그 물 분자를 쪼개면 더 이상 물이 아니야. 물의 특성이 없어. 그 쪼갠 상태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그걸 가장 원자. 작은 물질을 우리는 분자 아니 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결국 뭘 이루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분자. 분자. 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소금 같은 경우도 소금의 가장 작은 단위, 소금이라는 짠맛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소금의 분자야. 근데 이제 그 소금의 분자를 뭐 해버리면 더 나눠. 해버리면 염화 나트륨이 갖고 NA하고 CL로 나뉘어. 그래서 NA는 나트륨이고, CL은 뭐야 칼륨인가? CL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염화 칼륨, 염화 나트륨, NA가 나트륨이라고 그랬지. CL이 뭐지? CL이 염소. 그 염소하고 나트륨이 합해져서 소금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질의 원자와 분자가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쪽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지. 숯하고 다이아몬드가 뭐다? 같다. 둘 다 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숯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무슨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 무슨 원자? 음, 탄소. 탄소, C 용어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왜 어떤 거는 숯이 된다는 거야? 다이아몬드는 깊은 땅속 멘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 때문에 탄소가 눌리면서 부피가 줄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지게 된 것이. 결국은 똑같은 탄소인데 거기에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그것들이 뭐가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탄소가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한다? 숯. 되기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같은 온소라 하더라도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다른 성질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연금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금술 혹시 뭔지 알아? 어, 연금술 아니요. 잘 몰라? 네, 연금술사 뭐 이런 거 들어봤어? 네. 아니요. 연금술은 철이나 구리, 납 같은 비금속을 갖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연금술사, 그 연금술사에서 그 우리가 금이야 말 그대로 금화. 결국 뭘 만들려고 했던 거야? 금을 만들려고. 금을 그러니까 자연에서 생산된 어떤 그런 금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왜? 금이 아주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지. 그 아무도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 하지만 그런 연금술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만 친 게 아니라 연금술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화학을 발전시키는 금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러한 또 공로를 세웠고 그 연금술사가 오늘로 말하면 그들이 바로 화학자. 고대 옛날에 화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보겠습니다. 자, 56쪽에는 화학 중에서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연소. 연소에 대해 설명했어. 연소가 뭐야? 불이 물체가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물체가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소가 되기 위한 조건. 음, 탈물질. 탈물질이 있어야 돼. 그 탈물질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여기 종이만 있으면 종이가 타잖아. 종이만 있으면 연소가 돼? 아니요. 아니요. 또 그 뭐가 있어야 돼? 발화점 이상의 온도와 산소. 그렇지. 발화점 이상의 온도. 발화점이 뭐야? 그 타는 타는 온도. 불이 붙는 어,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와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산소. 필요하다라는 것도.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불이 더 잘 활활 타오다 이게 왜? 창문 열때 불이 더 잘 활활 타오는 거야? 산소가 들어오니. 공급돼서. 산소가 더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연소의 반대말은 소화. 소화는 불을 끄는 걸 보고 우리가 소화를 하는데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그 이산화탄소를 뿌려가지고 산소를 덮어서 불에 산소가 닿는 것을 막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 가지라고 했어.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추고 산소와 탈물질을 없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 플러스 산소 플러스 탈물질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불이 나는 거야. 연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뭐 하면 빠지면 연소가 안 돼. 즉 발화점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온도가 발화점보다 낮으면 연소 현상이 안 일어나. 또 산소가 뭐 하면 없으면 맞아. 게다가 탈물질 자체가 없으면 또 역시 뭐해?
안 돼. 연소가 아니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무겁기 때문에 탈물질을 덮어버리면 산소가 탈물질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화기 빨간 통 있는 거 소화기 있지? 네. 그래서 소화기 이렇게 뿌리면 허연 가루 같은 게 막 나오거든. 혹시 네. 해봤어? 이런 거 해봤어? 봤어? 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산소가 그 탈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소화기를 뿌려서 이렇게 불을 진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화기에 나오는 것들이 불을 자체를 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이 자체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을 뭐 해주는 거야? 막아줘서 더 이상 맞아. 타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에 책 보면 여러분들이 그 뭐지? 그 숯불고기? 불고기 먹을 때 우리 숯불 불고기 뭐 이런 숯불갈비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숯불. 근데 그 숯불의 원리가 뭐라는 거야? 어, 그, 왜 그런 데서 숯을 사용해? 장작을 사용하지 그 않고. 수치 장작보다 발화점이 낮아서 바람이 낮은데 낮으면 뭐가 좋은데? 더 빨리 타오를 수 있어. 더 빨리 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작에는 불이 잘 붙지 안, 않는. 장작에 불 붙이기 어렵다는 거야. 근데 숯은 장작보다 불이 더 잘 붙고 센 쉽게 불이 나기 때문에 고기를 우리가 쉽게 익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붙자. 그래서 숯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9쪽의 표를 보면서 이 중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 이 뭐야? 황 황은 몇 도? 190도. 자, 발화점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불 붙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쉽다. 불 붙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야, 109도. 황이. 그리고 발화점이 가장 높은, 가장 불이 잘 안 붙는 거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얼마라는 거야? 641도에서 653도. 641에서 653도가 되어야지만이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를 보면서 또 비교해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1쪽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 나와?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닌데,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셀룰로스 이름도 힘드네. 그게 바로 뭐다는 거야? 폭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역시 연소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니트로셀룰로스라는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폭발이 일어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쪽 얘는 뭐에 대한 설명 나와? 중화 반응.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또 산과 연기. 산과 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산은 어떤 성질? 그 신맛이 사람들 신맛이 나는 신맛이 물질. 나는 물질 우리가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연기는 쓴맛이 나면서 미끌거리. 신맛이 나면서 미끈거리는 것들을 염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까 중화 반응이란 그 삼성과 연기성이 만나면 그 중성으로 성질이 바뀐다. 중성으로 성질이 바뀌는 걸 보고 우리가 염화 반응이라고 중성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 반응이라지. 그래서
목이나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그 중화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중화반, 그러니까 모기가 왜 목이나 벌에 쏘일 때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중화반응이 나타나냐고. 그 모기를 물리면 그 산성이 그렇지. 목이나 벌의 침이 산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산성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근데 그 암모니아수는 염기성이어가지고 아, 만나면 중화 반응을 그렇지. 그래서 그 암모니아수를 바를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상처가 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줌을 발랐어. 왜? 오줌도 알칼리 성분이 오줌에 바로 그 암모니아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기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오줌을 발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에는 또 우리가 속 쓰릴 때 속이 쓰린 이유도 뭐 때문에? 산성 산성 유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뭘 먹어줘야 돼? 그 소다나 제산제 소다나 같은 제산제 같은 약이나 소다를 먹어야 되는데 그 까닭은 그 중화활력을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은 제산제나 소다가 무슨 성질 갖고 있다? 염기성 염기성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위에 산성이나 속 쓰릴 때 우리가 제산제나 소다 같은 걸 먹어주면 그 염기성을 먹어주면 결국 그것들이 몸 안에서 이제 이른바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뱃속이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로 하나 더 들어줬어. 세 번째로 69쪽에 아까 우리 민준이가 궁금했던 건가? 세 번째는 파마할 때 중화제 중화제는 산화제라고 할 수 있다. 언니 저렇게 보이게 외소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 머리카락이 뭘로 되어 있어? 그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중화제는 파괴된 단백질을 다시 뭐하게 해준다? 뭉치게 뭉치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파마약은 환원제라고 할 수 있고 중화제는 산화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파마약도 바르고 또 뭐도 바르고 중화제 도 바르고 해서 그 부분 파마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약은 환원제고 중화제는 산화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뭐 나와? 어 지시야. 수산화독소금 지시약 리트머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가 뭐래? 리트머스 종이 이끼에서 뽑아낸 색소가 들어있는 종이 리트머스가 이끼의 이름이야. 이끼의 이름. 그래서 리트머스 이끼에서 뽑아낸 색소가 들어있는 종이를 보고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자료가 있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이라는 영국의 과학자 보여? 네 보일이 실험하던 중에 황산 연기가 실험실에 있던 제비꽃 다발에 묻었대. 근데 색깔이 뭐였더라? 붉게 붉게 변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살을 제비꽃에 떨어뜨려 보았는데 빨갛게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식물도 산과 연기를 구분해내고자 튤립, 자스민, 백꽃, 리트머스 잎기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걸 발견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리트머스 잎기가 가장 잘 변했기 때문에 이 리트머스 잎기를 갖고 뭘 만들었다? 리트머스 리트머스 종이 종이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보고 지시약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쌤이 함께 같이 봤고 그래서 푸른빛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이 닿으면 색깔이 어떻게 바뀐대? 빨갛게 빨갛게 바뀌어. 반면에 빨간빛 리트머스 종이에 뭐가 닿으면 염기성 물질이 닿는다 파랗게 바뀌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4쪽 보겠습니다.
84 쪽에는 뭐에 대한 설명 나와? 승화. 승화 나와, 승화. 승화 나오는데 승화는 뭐래? 그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액체를 안 거치고 바로 기체가 되는 그렇지. 그걸 보고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상태가 커다랗게 고체가 있고 뭐가 있고 액체. 액체가 있고 뭐가 있고 기, 기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액체가 된다고 해서 액화. 액화. 들어봤어? 네. 네.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혹시 알아? 그, 음, 응고라는 말 들어봤어? 응고? 맞아.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현상을 기체가 됐다는 게 뭐? 기화. 이와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를 액체가 됐다고 해서 이것도 액화라고 부르나? 뭐라고 부르지? 수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승화. 기화? 아,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기화가 아니라 뭐? 아,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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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게 뭐지? 왜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자, 나중에 생각나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때로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야?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거 알아? 네. 아이스크림 가져올 때.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져갈 때 녹지 않아요. 드라이 아이스. 근데 왜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져올 때 녹지 않으려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녹지 않을까? 어,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아? 아니에요. 응? 음, 자,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가 되려면 열이 많이 필요해, 열이 안 필요해? 많이 필요. 열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의 열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변의 아, 열을 뺏어가니까 뭐야? 썰렁해지겠지, 추워지겠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게 녹지가 않을 거 아니야. 이해가? 네. 네. 여러분들이 왜 뜨거운 여름철에 마당에다 물 같은 거 뿌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네. 아유, 물 같은 거 막 뿌려준단 말이야. 왜? 물 뿌리면 시원하게. 왜 시원해지냐고? 왜 시원해지냐고?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세수하면 왜 시원해지냐고? 그, 여러분 물 빼서 얼굴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열을 빼서 기화되는데 물이 기화되려면 뭐가 필요해? 열이 열이 필요.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간다는 얘기야. 또 땅에 뿌려진 물이 기화돼 날아가. 그럴 때 땅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자, 아까 선생님이 갑자기 까먹었고 생각이 안 나갖고 못 알려준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응고라고 그래. 반면에 고체에서 융해. 액체 되는 걸 어려운 말로 뭐? 융해. 융해라고 그럽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기화, 기체에서 액체 되는 걸 액화, 고체에서 기체 되는 걸 둘 다 뭐라고 그런다? 이거는 둘 다 승화. 승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됐고 기체가 고체가 될 건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는 거는 응고됐다고 얘기고 녹는 거는 융해됐다. 융해. 말씀 융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90쪽에 보면 무슨 설명 나와? 음, 숨, 발열 반응. 발열 반응,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뜻이 어,
물질이 바뀌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 물질이 바뀌면서 뭐 한다? 열을 내는 열을 거에서 만들어내. 발열 반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액체에서 뭘로 바뀌면서 고체로 바뀌어. 그래서 고체. 손난로는 액체 상태가 나중에 손난로 이렇게 왜 처음에 이렇게 액체 상태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지. 네. 근데 그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오히려 열을 발열 반응. 내야 된다는 거야. 열을 밖으로 내놓는다는 거야. 따뜻한 열을. 아까는 그 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려면 열을 뺏어온다고 그랬잖아. 네. 뺏어야 기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열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을 뭐 한다고? 내보내. 보낸다고. 그게 열을 내 보내니까 손난로가 뭐 한 거야? 따끈따끈한 따뜻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열 반응의 반대말이 음, 91쪽.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열을 뭐 하기 때문에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 주변이 아주 차가워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쪽. 얘는 뭐에 대해서 나와? 산화. 산화에 대해서 나와. 산화는 그 금속이 녹이 슬게 되는 거. 그 산화의 근데 정확한 뜻은 산화 현상으로 금속이 녹이 슬어. 그 어떤 물질이 산소를 더하거나 수소를 잃어 성질이 바뀌는 거. 어떤 물질이 산소를 더하거나 수소를 잃어서 성질이 바뀌는 걸 우리가 산화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산화된 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녹이 쓰는 거 우리가 그걸 보고 산화라고 해. 자, 그럼 반대로 산소를 더하거나 수소를 잃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산소를 더하거나 산소가 빠지거나 떨어져 나오거나 수소를 더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음, 산화의 반대말? 산화의 어? 어, 음, 환원? 화논이라고 그래, 화논. 그래서 산화하고 환원을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잘 알아야 되는데 산화는 어떤 물질에다가 뭐 하는 거? 뭘 더해? 산소. 산소를 더하는 거야. 그 뭘 빼? 물질에서 뭘 빼? 어, 수소. 수소를 빼는 거야. 이런 산화라고 그래. 반면 환원은 물질에다가 뭘 빼? 산소. 산소를 빼. 산소. 반면 물질에다 뭘 더해? 수소. 수소를 더해.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환원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금에 대한 도금. 도금이 뭐래? 음, 조금 자, 여러분 도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너네 무슨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체육관 이런 데서 대회 나갔더니 금메달 주고 은메달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 네. 그럴 때 그게 순은 메달이 아니라고. 순금이면 그 막 몇백만 원에 메달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 몇만 원짜리 그 메달을 준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금메달을 우리가 뭐냐면 금도금에 조금 지금 안에는 값싼 금속이야. 근데 겉에만 뭘 칠한 거야? 금을 이렇게 금색. 칠한 거야. 왜? 보기 좋아. 실제 금이에요? 뭐라고? 겉에? 그 칠하는 것도 실제 금을 그렇지. 칠하는 건 아니에요? 얇은 금이지, 얇은 금. 금을 아, 얇게 해서 칠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거야. 많고. 아, 실제 금이겠지. 물론 뭐 그 가짜로 네.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금메달 뭐 이렇게 할 때는 겉에만 이게 금을 하고 금도금이라고 해서 겉에만 금을 하고 속에는 다른 그 값싼 금속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도금 한다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도금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그 멋있게 보이려고 값을 줄이기.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서는 왜 도금을 한대? 그 산화를 막기 위해서. 금속의 산화를 막으려고. 근데 왜 도금을 하면 산화가 막아진다는 거야? 그 공기가 잘 안 닿아서. 산소의 접촉을 막아준다는 거지. 내가 민준이를 이렇게 탁 때리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때리면 민준이가 얻어 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준이가 안 얻어 터지려고 민준이 앞에다 서로를 딱 갖다 놓는 거야. 민준이가 서로 뒤에 서는 거야. 그럼 선배가 때려도 민준이 너 이 자식하고 팍 때렸는데 누구만 얻어 터지는 거야? 서로. 저요. 서로만 얻어 터지고 민준이는 그 안에서 멀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준이가 얻어 터지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 이해가? 그럴 때 이제 네. 민준이라는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라는 금속을 겉에 씌운 거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걸 보고 도금했다고 그래. 또 우리가 합금이라는 것도 있어. 합금이라는 거 알아 혹시? 아니요. 합금은 민준이라는 그 앞에 서로를 내세운 게 아니라 민준이하고 서로를 아예 섞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아, 유준이를 만다던가 뭐 호준이를 만다던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금속을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가 합금했다. 합금. 그래서 도금이니 합금이니 이렇게 이제 다른 걸 볼 수 있고 그 페인트 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동차 보면 하얀색 차도 있고 빨간색 차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색깔이 많잖아. 자동차 예. 색깔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줄 알아? 음, 두 가지 커다랗게. 첫 번째는 뭐 예쁘려고. 예쁘려고 멋있으려고. 그래서 나는 빨간색 음, 타고 다닐 거다. 나는 뭐 파란색 타고 다닐 거다. 나는 검정색이 좋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개성이 있잖아. 개성.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거야? 분기의 접촉을 이렇게. 그렇지. 그냥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쇠로 만든단 말이야. 철판으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도색이라고 그러는데,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색한다고 그러는데, 그 페인트 칠을 안 해버리면 그 철판이 금방 뭐 한다는 거야? 녹슨다. 녹이 슬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철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부서져 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트 칠을 도장한다고 그러는데 도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111쪽부터 시작해서 116쪽까지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을 정말 잘 읽은 것이 되겠지. 그래서 과연 여러분은 이 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 조금 설명했던 115쪽에 합금 나오네. 그거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합금. 합금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금속을 말해. 합금을 한 경우 금속 성질이 훨씬 강해지지. 강철은 철 합금에 탄소라는 성분을 섞어 만든 강한 금속이야. 강철은 철에다가 탄소란 성분을 섞어서 강철이라는 그런 합금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여러 가지 그 용어들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특별히 안 얘기했던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살펴보면 되냐면 112쪽 보겠습니다. 112쪽에 산성식품과 염기성 식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민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황, 인, 염소 같은 원소를 남기는 식품을 산성식품이라고 하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원소를 남기면 염기성 식품이라고 해. 돼지고기와 새우, 달걀 노른자, 빵 따위가 산성식품에 들어가고 상추나 양파, 딸기, 호박 따위는 염기성 식품에 들어가. 우리 몸의 체액이 중성을 지키려면 산성식품과 염기성, 알칼리성 식품을 고루 먹어야겠지? 우리 몸의 체액이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야? 중성인 상태라는 거야. 여기 중성. 체액이 중성인 상태인데 이게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산성이나 염기성인 상태, 중성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산성인 식품, 염기성인 식품들을 균형감 있게 고르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비 서로가 읽겠습니다. 보통 B는 pH 5.6쯤 약한 산성을 띠어. 요즘은 화학연료를 많이 써서 공기 속에 이산화황이나 진로산화물 따위가 많아져 비가 내릴 때마다 공기 속에 있던 이산화황과 질소,
산화물이 빗물에 섞여 강한 산성을 띠는 비가 내려 이 산성비는 사람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강이나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죽일 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우리가 산성비,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비 맞고 다니고 비를 막 그 뭐야 바다도 먹고 막 그랬다는 얘기야. 눈도 막 신나게 맞고 눈 막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 비나 눈 맞으라고 안 해. 그거 먹는다고 큰일 난다고 생각해. 그것들이 바로 요 산성비 때문에, 산성 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3쪽에 석탄. 민준이. 음, 석탄은 식물이 땅속 깊이 묻혀 오랫동안 물리, 화학작용을 받아 생긴 탄소질로 이루어진 암석이야. 보통 탄화도가 낮은 것은 밤빛을 띠고 탄화도가 높은 것은 까만 빛을 띠지. 석탄은 고체 연료로 널리 쓰이는 물질이야. 그렇지. 그래서 석탄과 석유를 우리가 다 합쳐서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불러. 또 과거에 식물이나 동물들이 죽은 거, 그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리 화학 작용을 받았어요. 높은 압력과 온도를 받아가지고 석탄이 되기도 하고 원유, 석유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이나 석유 우리가 꺼내가지고 우리가 태웠지, 연료로 사용했지. 그 바람에 오늘날 뭐야? 그러니까 각종 지구 온난화라든가 지구온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연금술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서로가 읽겠습니다. 연금술. 중세 유럽에서 구리나 납 같은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들고 안 변하는 금의 성질을 써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까지 만들려고 했던 화학 기술을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 전원설을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원소를 더해 금속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거야. 이것과 이것을 섞어보면 이것과 이것을 뭐또 5% 섞으면 금을 만들기 끊임없이 실험하다 보니까 금은 못 만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어떤 건 성질이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을 찾아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14쪽 용매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같이 얘기 안 해서 용매라는 단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용매란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 용액을 만들려고 쓰는 액체야. 설탕이나 소금을 녹이려고 물을 쓰지. 이때 물을 용매라고 할 수 있어. 녹이려는 물질인 소금이나 설탕은 용질이라고 해.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고르게 섞여 있는 액체를 용액이라고 해. 그 용매의 용질이 녹아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용액이 되는 거지. 용액. 이해했어? 네, 용매에 용지를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네.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서로 원소 전환설. 아까 앞에 연금술 하면서 원소 전환설이 나왔는데 원소 전환설이 뭔지 읽어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위 세 개의 불, 물, 공기, 흙이라는 사원소가 있다고 믿었어. 사원소는 저마다 성질이 달라. 불은 뜨겁고 건조하고 물은 차갑고 습하지. 또 공기는 덥고 흙은 건조하고 차가워. 원소 전원설은 사원소가 자기 성질 가운데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차갑고 습한 물에 열을 가하면 뜨겁고 습한 공기로 바뀌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이 불과 물과 공기와 흙, 이 사원소설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달랐던 거야. 그런데 이 네 가지 원소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어. 맞는 설명이야, 틀린 설명이야, 오늘날? 음, 틀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는 틀린 생각이지.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원소하고 원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원소하고 원자는 어떻게 차이야? 음, 원소하고 원자를 차이를 설명하면 문자는 물질을 원소 단위고 기본 단위. 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기본 단위야. 그런데 원소는 원소는 원소 한 종류의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러면 원소하고 원자하고 무슨 관계야? 어, 원자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원소, 소가 있는 거야. 원자 중에서 특별히 뭐 한 종류의 원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원소. 원소라 불러.
그럼 원소인 게 있고 한 종류 원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원소인 게 있고 한 종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종류가 모여져 있는 원자도 있는 거지. 이해가? 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세워야 돼. 이렇게 뭐가 있어? 이 원자가 있어. 혼자. 원자 집합이 있는 거죠. 여러 원자들이 있는 거야.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한 종류의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한다? 원소. 원소라고 그래. 원소. 그러니까 원소인 것과 원소가 아닌 것, 원소가 아닌 원자. 원소인 원자가 있는 거고 원소가 아닌 원자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16쪽. 115쪽 밑에 거부터 보자. 화학 반응. 우리가 안 봤으니까 화학 반응. 누가 읽을 차례야? 네. 읽어, 민준이 화학 반응. 한 가지 물질이나 여러 종류 물질 사이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 금속이 공기 속에서 녹쓰는 것이나 감으로 식초를 담그는 것 또한 화학 반응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이때 반응하는 물질을 반응 물질이라 하고 반응에 따라 생긴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고 해. 화학 반응, 반응 물질, 생성 물질. 그래서 감으로 식초를 담그는 것이라고 해서 그럼 감식초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때 반응하면은 반응 물질, 감이나 식초가. 근데 만들어진 감식초는 뭐라고? 생성 물질. 생성 물질. 됐어? 자, 네. 또 화학식. 서로야 화학식. 어떤 순물질을 원소 기호로 써서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해. 물 분자는 화학식 H2O로 나타내지. 말하자면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그래서 순물질, 물은 수소 혼자 2개, 수소 혼자 2개, 수소 혼자 이거 원소라고 원소. 산소 혼자 하나, 산소만 해도 산소 혼자 하나에서 화학식 이렇게 H2O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 민준이 pH. pH는 산성과 염기성의 단위야. 보통 우리 몸의 체액을 말할 때는 pH 7이라는 말을 쓰지. pH 뒤에 오는 숫자는 바로 산성과 염기성의 농도를 알 수 있는 단위야. 이를테면 숫자가 작을수록 산이 강하다는 뜻이고 숫자가 클수록 염기성이 강하다는 뜻이지. pH 7은 중성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pH 7, 우리가 체액을 기준했다는 거야. 중성. 그럼 pH 3은 뭐야? 산성, 산성이지. pH 10은 염기성. 염기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 너, 우리의 일과 권리 탐구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나, 너, 우리의 일과 권리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노동에 관해서,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독서의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날이 너무너무 덥네. 선생님은 네. 지난주에 봄의 도시에 갔다 왔어. 거기는 온도가 네? 최고 온도가 23도까지밖에 안 오, 올라가는 그런 곳에 가서 다녀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거기 갔다 오고 돌아왔더니 너무 더워. 그래서 차라리 적응을 못 하겠어 지금. 더워서. 네. 자, 어쨌든 서로하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됐으면 좀 이렇게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다음 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